안녕하십니까. 한의건지원 한입니다. 예. 예. 솔직히 제 방송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점점 제가 혼자서 편집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좀 하진 못하는데 일단 뭐 그건 그거고요. 자, 아까 방송을 시작했었다가 전화가 와서 이제 그 견적서 보내주고 하느라고 좀 방송을 다시 하게 됐어요. 예. 오늘 볼 것은 CM4. 예, CM4 뭐냐면 센츄리 함즈라고 그래갖고 저기 그 뭐더라? 그 RM4 그러니까 RM4 나왔던 그 회사 KWA에서 나온 그 CM4인데 그 뭐냐면 그 이제 센츄리온 함즈 4라고 그래갖고 그 어디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예. 이것도 이제 AR 계열, AR15 계열이라고 AR15. AR15가 뭐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찾아보고 알았어요. 뭐 저기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보면 잠깐 같이 볼까요 한번? 공부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왜냐면 이게 뭐 CM4가 보다 RM4가 보다 뭐 메가함즈가 보다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 헷갈려 하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방송을 한 김에 제가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AR15라고 나와요. 보통 AR15가 사람들이 AR15 그러면 아마 일반 그 처음 총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총을 많이 접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AR15 AK가 어떻고 막 그래 뭔 소리인지 몰라요. AR 계열이 뭐냐? 처음엔 이 M16이라고 하는 우리 콜트 M16이 처음에는 유진 스토너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유진 스토너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 스토너 아시아 스토너 그 기관총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었다가 59년이 했네요. 제가 돈 때문에 콜트의 그 권리를 팔아서 AR15 계열의 그 기본 디자인을 갖다가 미국 콜트사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밀리터리 16해서 밀리터리 16에서 이제 M16로 나온 거고 그 모든 그 한마디로 59년도부터는 거의 월남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수총을 이제 M16 계열로 쓴 거죠 사람들이. 보시면 아이고 옛날 사람이네. 22년생이네 그죠? 뼈 차일드. 일본 만화에 보면 무슨 차일드 무슨 로스 차일드 뭐 이렇게 나온 게 이런 군사회사 이름을 갖다 딴 거구나. AR10 유진 스토너 기관총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스토너 유진이란 사람 유진 스토너 AR 계열 현실 뭉치 않았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자세히 읽을 건 없고 일단 소총이 빈번하게 사용 진장거리는 아무리 잡아도 300야드 약 270m 정도 100m. 요즘에 보면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느낀 게 접전거리는 무조건 30에서 50m에서 한 100m예요. 왜냐면 숲속에서는 50m 넘으면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어차피 그래서 100m 밖에 있는 숲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M1 소총 같은 경우는 탄 때문에 이제 탄이 굵어서 좀 애매하고 탄두가 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 이제 플라스틱이란 걸 쓰기 나오기 전에는 이제 고분자 물질로는 합성 고분자 물질을 쓰기 전에는 나무를 썼죠. 나무를 써갖고 이제 나무를 깎아내다 보니까 나무를 튼튼하게 버티게끔 만들려다 보면 나무가 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총이 커진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원래 AR15라네요.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리시버 뒤에 손잡이하고 이제 개머리판을 손잡이하고 이런 거를 이제 플라스틱, 나일론 물질, 합성 고분자 물질로 쓰기 시작했고 탄창도 이게 기초적으로 이제 이런 틀이 났네요. 그러니까 요 틀 있잖아요, 요 틀. 5.56탄을 넣는 탄창 넣는 요 포지션하고 요 핸드 그립하고 요 방아쇠 그리고 개머리판 요 느낌 때문에 현역 군들이나 누구나 이제 그 총을 많이 이제 군 생활할 때 접하신 분들은 AR 계열이 제일 편해요. M4 그러니까 M16 계열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생산권을 콜트에 팔아버렸고 59년도에 M18량 만들었지만 다시 M16 콜트 AR15 AR15가 맨 처음 만드는 총 이름인데 이거를
콜트사에서는 그냥 밀리터리 16해서 밀리터리 16, M16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M16인데 그게 원래 오리지널 발음이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일제 잔재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 발음에서는 M자를 발음 못해요. 일본 발음 학상 그래갖고 에무, 그래서 M16, M16이 된 거예요. 근데 M16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본식 발음인 건 모르고 요즘에 일본 그 아베한 새끼들 하는 짓거리 보면 짜증나니까 일단 M16, AR-15으로 해갖고 이제 하고요. 어차피 뭐 미국 따라하는 것도 식민사관이긴 한데 일단 얘들이 만든 거니까 얘들 이름 따라줘야죠, 그죠? 이래저래 뭐 스토리가 있고 일단 제일 먼저 쓰인 게 저기 제가 제일 많이 팔린 게 요게 아마 저기 왜 안 나오냐? 월남전에서 이제 많이 썼는데 이게 먼지 덮개에 있었던 게 이 먼지 덮개에 물건이 뭐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총에 많이 오류가 생겼나 보더라고. 그래서 먼지 덮개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칼게 뭐 치기가 없잖아요. 그 밀 때. 그러니까 아마 찌꺼기 끼건 탄이 만약에 완전히 예를 들어서 약실에 뭐 물건, 그러니까 탄피가 들어간 약실에 물건 뭔가 이물질이 꼈을 경우는 이 뭐야 이거 요 노르쇠 뭉치가 앞으로 안 밀리니까 그걸 밀어주는 차계가 달려 있어요. 잠깐만 사진이 왜 안 나오지? 예,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왜 뭐야? 장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어야 돼. 보이죠? 예, 요거. 여기 뭐냐면 여기 밀개거든요. 뭐냐면 노르쇠 뭉치 여기 만약에 약실에 이물질이 여기 이물질이 끼면 이 GBB 게임 할 때도 그렇거든요. 여기 요 노르쇠 뭉치가 앞으로 갈 때 중간에 걸릴 때가 있으면 요걸 강제로 밀어주는 장치가 바로 요 밀개 요 부분이죠. 요거 예, 요게 달리는데 보니까 AR-15 최초 버전에는 그게 없네요. 아마 그러니까 월남전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뭐 먼지 덮개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손님들한테 간혹 가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놀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이건 이렇게 보고요. 이제 여기 내용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애 11살짜리 어린애도 분해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그 교육열이 강하지가 않아서 IQ가 이제 7, 80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고 대화하고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할 때는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산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 되는데 보통 그 당시에 월남전이라든지 근데 파병하거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돈 벌러 아니면 뭐 옛날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는 싫으니까 전쟁판 벌려서 뭐 가서 뭐 강간을 한다든지 약탈하는 걸 즐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선천적으로 뭔가를 죽이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미군에도 옛날에는 이제 싸움은 하고 싶고 예. 공부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뭐 누구 또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군대 가다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학습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총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총을 줘도 이게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AR 계열이나 AK가 유명해진 건 뭐냐면 눈 감고 분해 결합하기도 쉬울 정도로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CM4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어차피 그냥 저도 총기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려봐야 어차피 그런 리뷰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뭐 하여튼 어이구 일단 닫아놓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방송으로 저는 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AR 계열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AR 계열을 왜 말씀드렸냐면 AR 계열을 유진 스토너가 만들었고 그 사람이 라이센스를 콜트에 줬을 때가 그게 M16 밀리터리 16이 된 것이고 그 라이센스가 끝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튜닝 옵션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R-15을 HK에서 가져가서 만든 게 HK416이에요. 왜냐면 보통 HK사의 대표적인 총들은 G3라든지 아니면 뭐 G36 같은 좀 특이하게 생긴 총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군 애들이 잘 안 써요. 왜냐면 이 AR-15에 완전히 그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25 총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느낌상 불편하거나 그동안 적용돼 있던 게 아니면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HK사에서도 그 카톡이 자꾸 오네요. 일단은 그 답변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AR 계열로 새로 나온 것도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말 그대로 AR 계열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HK사에서도 차라리 그 유진스토너의 그 AR 계열의 그 시스템을 받아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구조상. 물론 이제 그 상부 리시버가 더 높다라는 뭐 레일 피카티니 레일 부분이 더 높은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 이 느낌, 손잡이 옵션 바꿀 수 있는 손잡이, 그리고 5.56짜리 탄창, 그리고 앞에 핸드가드, 그리고 개머리판, 이런 기본적인, 그리고 상부에 핸드캐리어나 아니면 이렇게 피카티니 레일이 달 수 있게끔 생긴 요 기본적인 스타일, 요 기본적인 스타일로 갖다가 총이 만들어진 게 이제 HK사에서 라이센스에서 만든 게 HK416, 그리고 이제 맥풀에서 나왔던 게 이제 RM4, 그리고 이제 센츄리 남즈에서 만든 게 CM4, 그리고 이제 메가암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메가암즈. 예. 이 뭘 말씀드린 거냐면, 벤츠도 보면 벤츠가 있고 AMD가 있어요. 뭐냐면 벤츠에 나온 기본적인 엔진을 갖고 엔진과 그 그러니까 벤츠라는 메이커를 가지고 튠업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M3인가 3M, M3는 뭐냐면 BMW의 기본으로 해서 이제 스포츠 세단을 만드는 회사고, 마찬가지로 AR-15을 갖다가 HK416도 만든 거고, M16도 만든 거고, CM4도 만든 거고, RM4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 그 PTS라는 데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KWA, KCSC 합작회사에다가 넘겨서 만든 게, 처음에 만든 게 이제 ERG, 일렉트로닉, R이니까 리콜 라이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ERG 시리즈로 해서 이제 맨 처음 나왔던 게 맥풀 RM4인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앞에 부분 요 트라이앵글 프론트 사이트를 날려버리고, 요거 이제 핸드 그립을 더 긴 걸로 9인치용 긴 거 달고, 앞에 이제 칼라 파츠 소형기 달고, 예. 개물판도 요게 새로 나온 거, 그 맥풀 스톡, 하여튼 이름이 다 틀려갖고 EBS C191, 하여튼 요거 좀 컴팩트한 놈으로 바꿔놓은 건데,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이 이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반동감인데 EBB 일렉트로닉 블루백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얘하고 어떤 거더라, 저기 요놈하고 ACT인가요? 로넥스 RM4, LM4, 예, 로넥스 NM4에서 나온 것도 반동출을 바꾸면 거의 이 정도 그 반동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형식 기어 뒤에 스프링 들어가는 부분, 스프링 마개 대신에 마개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진동출을 넣어서, 예, 여기 수속봉 있잖아요. 수속봉에다가 무게출 넣어서 이제 그 전동원식으로 해서 이제 반동감을, 격발감, 리코일 느낌을 나게 해서 즐기는 그런 총을 EBB라고 하는데, 이 RM4가 2011년도가 12년 나온 건데 굉장히 각인도 이쁘고 디자인도 오리지널 맥풀 디자인이 들어갔고, 또 맥풀에서 나와 있는 PTS 이거 핸드 가드라든지 아니면 개머리판 이런 맥풀 걸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좋거든요. 가격은 그리고 차세대 시리즈보다 싸고,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했고, 또 리시버 자체도 KW가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요. 무겁긴 하지만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 그 RM4 같은 경우도 여기 어디 많이 팔렸냐면 그 전동식 그 진동 나오는 그 비비탄 사육장 있잖아요. 그 사육장이 많이 팔렸어요. 왜냐면 고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한 거의 20자루 가까이 팔았는데 여태까지 고장났다고 고쳐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수리 견적 들어올 때도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사면 웬만하면 영구적으로 중고로 팔 때까지 갖고 놀겠다. 근데 여기 갑자기 이 총이 손님들이 막 찾는데도 안 나왔어요. 한 2015년도인가 10년도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입업체한테도 여쭤봤더니 그게 라이센스가 끝났는가 물건을 제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M4는 물건 나간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떤 수입처에 보니까 CM4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요 센츄리 남즈, 센츄리 남즈 RM4죠. 근데 요건 이제 센츄리 남즈니까 센츄리 남즈에서 CM4. 예. 그래서 요걸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옛날엔 손잡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손잡이는 없어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아랫포 같은 경우는 스티로폴 내부 사이즈가 내부 박스가 있었는데 스티로폴 박스는 없어졌고요. 자, 요걸 빼시고 상단할 때 요걸 빼셔야 돼요. 요거 빼고 이제 딱 열립니다. 예. 일단 구성은 예, 이렇게 좀 간단해졌어요. 스티로폴 다 없어지고 요거 이런 식으로 총구 막아주는 부분, 개머리판 막아주는 부분 이렇게 스펀지로 되어 있고, 예, 이렇게 총이 들어가 있고 여기 탄창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구성은.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자, 그래도 보시면 예, 멋있죠? 이쁘게 잘 났어요. 뭐 칼라 파츠하고 이제 뭐 그 솔직히 탄속은 기본 그 여기 그 제조사에 보면 한 380 fps, 그러니까 한 0.380 한 1.2줄 1.1줄 정도 나오는 탄속인데, 일단 저는 이 시리즈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것도 센츄리남즈라는 그 메이커에서 요 라이센스로 갖다가 장난감총을 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프론트레일하고 이 스톡하고 이 핸드그립, 요거는 기본적으로 핸드그립하고 요거 PTS, 물론 이거 리얼건에 쓰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품질이 굉장히 실물처럼 좋아요. 물론 가격도 실물만큼 비싸긴 한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85만 밖에 안 나는 게 굉장한 장점이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RM4 같은 경우는 이 안전 레버 있잖아요. 이 레버, 세프티 레버가 앞백 이쪽 왼쪽 한 방에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쪽에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CM4는 양방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코스타가 사용할 때 보면 항상 이걸로 뚱뚱 쏜 다음에 이걸로 딱 이렇게 튀기면서 이걸 하는데 요걸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핸드 첫 번째 핑거, 첫 번째 손가락 장지가 아니고 검지? 장지. 하여튼 요거 첫 번째 손가락으로 슈팅하고 다 쏘고 났을 경우에는 단발로 사격하고 밀어서 안전을 걸 수 있게끔, 그리고 세프 다시 당기고 쏠 수 있고, 물론 엄지손가락 써도 되지만 뭐 하여튼 그 크리스 코스타 거를 흉내를 내려고 하면 이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 이게 필요했었는데, 예, 이렇게 이쪽으로 양쪽으로 달렸다는 거. 그 대신 요거는 부대 결합할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줘요. 이거 빼려면 아마 뭐 돌려 빼고, 아니네, 육각 렌치 뺀 다음에 돌려 빼면 되는데 이 속안에 아마 무슨 기어가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바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디에 센츄리남즈라고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바디도 각바디예요. 여기 우리 M16 계열이 전부 다 둥그런데 여기는 각으로 딱 되어 있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센츄리남즈 마크 로고인 이 탄 날아가는 모습, 탄도 날아가는 모습 있고, 여기는 타이완제, 대만제라는 거 나와 있고, 요거 이제 밀게 있고, 이제 이걸 열면 이렇게 먼지 덮개 열리고요. 요걸 당기면 이제 말 그대로 일반 전동권처럼, 네, 호법 조절기가 달려 있고요. 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제 PTS라고 딱 되어 있죠. PTS 여기, 예, PTS 프로페셔널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난감 총. 예. 그리고 속봉은 이제 PTS EPS 스톡으로 되게 맥풀 비싼 건데, 열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톡봉, 그 크레인 스톡을 갖다가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양을 그 뚱뚱이보단 이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것도 기본 달렸고, 요게 그때 제가 리뷰했던 그 다스, 예, 다스 개머리판도 요거로 들어있었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시연해 보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터리가 안 갖고 왔네요. 솔직히 그 KW나 이런 거 외에는 그 기어 B나 이런 게 좀 딸려갖고, 특히 그 마루이제는 10V 이상짜리를 쓰면 기어 갈려요. 마모되고 못 쓰고. 그리고 솔직히 마루이 거는 너무 세팅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파워를 올리거나 파워 튠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총을 베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KW에는 그냥 간단해요. 좀 천천하게 들어가게 쓰게 하려면 7.4 소수는 되고 7.4V 써도 되고 12V까지 무난하게 땡겨요. 그래서 저는 11V를 추천해드리고, 제가 사용하는 RM4도 물론 판매사에서는 그냥 9.6까지만 쓰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써봤을 때는 저 RM4 저것도 제가 14년도 5월인가 세팅한 건데 11.7, 11.1로만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게임 뭐 수백 번 뛰었고, 발산 탄수를 따져도 거의 한 뭐 몇만 발, 몇십만 발은 안 되고 몇만 발 썼어요. 손님 놀러 올 때마다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11V짜리 써도 무난한데, 자 보세요. 일단 개머리판을 딱 열면 여기 뚜껑 뒷면을 딱 여기 스위치를 눌러서 되는 거고, 열면 이게 스프링 코일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저기 보니까 PTW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 잭 끼는 그 뭐지, 미니라고 하나 마이크로 타미야 잭이고, 이게 그 뭐죠, 그 뭐더라, 이게 뭐야, 거시기 휴즈 케이스도 되게 특이하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휴즈도 일반 휴즈가 아니고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이렇게 자동차용 휴즈가 들어가네요. 요거는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한 뭐 3개 1,000원, 4개 2,000원 뭐 이렇게 가격은 약간 차이 나는데 굉장히 싸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 네, 20mAh라고 20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걸 보시고 요 20짜리를 갖다가 뭐 오픈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용품 파는 데라든지 아니면 전파사 같은 데 가서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퓨즈 소켓이 있고 여기 있고, 근데 이런 EBB 총들은 스톡봉 뒤에 스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막히기 때문에 요 스톡봉 양쪽에 있는 요 크레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양갈래로 갖다가 껴서, 자, 양갈래를 2개 껴주고요. 잭을 딱 껴주고 이제 뒤로 세워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깔끔하게 수납이 되고, 네,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껴서 닫아주면 장착 끝입니다. 뺐다 꼈다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연사가 같은 11V 쓰는데 RM4도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보세요. 틀리죠? 이거하고 연사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지금 기업이나 아니면 훨씬 개량된 옵션 같아요. 확실히 틀려졌어요. 그 반동감은 상당히 좋은데 그 마루이 거 그 경쾌한 느낌이 그대로 좀 더 파워풀하게 해서 왔고요. 또 이 RM4 시리즈 재밌는 게 왜 PTS가 되냐면 30발을 다 쓰면 딱 쏘고 나면 이 뭐야 저기 그 뭐야 스톡 그 뭐더라, 볼트 스톱 있죠? 볼트 스톱을 눌러놓으면 격발이 안 되게끔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멀 탄창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노멀 탄창을 썼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못 하는데 PTS 자체에서 나온 그 전동건식 탄창 보면 탄창의 모양이 틀리거든요. 자, 노멀 탄창하고 차이는 뭐냐면 노멀 탄창이 꺾여 있죠. 그래서 요것도 PTS 시리즈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PTS 전용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모양 봤을 때는 이 하우징이 덮여 있어서 되게 실종 같은 느낌 나고 굉장히 이쁘고, 얘는 딴 총에다 못 써요. 다른 거에다 못 쓰더라고요. 그 대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얘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30발 120발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비비탄도 실탄처럼 30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거를 30발로 넣고 쏘는 거예요. 그럼 30발 이상은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120발 모드로 넣으면 이제 일반 에어소프트 게임 할 때 120발 정도를 장전해 쓸 수가 있죠. 전에 건 60발 30발인데 이게 120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품질 자체도 맥풀 PTS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폴리머 질도 굉장히 좋고, 하여튼 그 파지감도 그렇고 하여튼 되게 잘 만드는 기분? 예, 그런 느낌, 명품 기분. 근데 이게 좋아진 건 30발 120발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거 피맥, 이게 이제 RM4용인데 제가 더블 클립 껴놓은 건데 얘도 여러분 탄창보이라고 이제 금색으로 칠해놓은 거고요.
얘는 보면 좀 불편했어요. 얘를 빼고 왜 누르면 빠지는데 그 30발하고 60발 단자가 여기 들어있었거든요. 30발, 60발 이렇게. 예. 그 대신 얘는 이제 리얼러티를 추가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밑에 커브를 아예 덮어버렸던 것 같고, 막상 한 5, 6년 팔다, 7, 8년 팔다 보니까 어차피 장난감 중인 거 리얼러티 중인 거보다도 성능으로 가장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아예 요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전환하기가 편해요. 110발, 30발 전환할 수 있고, 요걸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RM4에 쓰려고 요걸 사려고 그랬더니 품절이에요. 홍콩에도 없어요. 아쉽죠. 일단 그리고 여기 딱 보면 딱 오리지널 각인 들어있고, 각인도 굉장히 이뻐요. For training and simulation use only. 예. 훈련용이나 아니면 가상용, 그러니까 실험 시뮬레이션용으로만 사용해라. EPM 뭐 왜 뭔지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맥풀 타입으로 나온 거고, 요게 기본적으로 이 110발짜리 노멀 탄창이 들어있다. 근데 얘는 그 탄창 커버는 없어요. 저건 피메가만 있는 거고. 예. 이거 보시면 사람들 이게 망가진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망가진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보통 이제 전동건너 갖고 노신 분 아시다시피 전동건너는 항상 보면 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잔탄이 그 챔버 내에 한 6발, 5발, 6발이 걸려있죠. 그걸 마지막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아까 그 보시면 여기다 요거를 딱 탄창을 넣어갖고 빈 탄창을 넣잖아요. 그러면 한 발 쏴주고 안 당겨져요. 왜? 요게 아까 그 밀어낸 게 요 볼트 캐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쏘면 또 되고 또 잠기죠. 그러니까 얘 전용 탄창을 쓰면 요게 밀어줘서 요걸 잡아주기 때문에 작동 안 하는 거. 요게 이제 차세대 모드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나왔고, 보면 핸드 그립도 신형, 약간 수직적으로 된 거, 그 HK416 그 델타 버전인가? 델타 버전? 델타 버전 말고 416D 버전인가? 거기 나오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고, 특히 요 PTS 시리즈 좋은 게 뭐냐면 요 방아쇠 울 있죠. 요거 울 부분도 두꺼운 장갑이나 아니면 또 슈팅하기 편하게끔 그 일자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맥풀 타입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나와 있어요. 넓어요. 그래서 두꺼운 겨울용 장갑을 껴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손가락이 좀 가동하기 편하죠. 예.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드렸는데, 보면 솔직히 그 총의 그 외관이 참 이쁜 거는 마루이 거하고 VFC 거하고 이 KW 건데, KW 게 가장 투박하고, 그 다음에 마루이 거하고 VFC 게 우밀조밀 이쁜데, 마루이 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느낌이 실총보다 작은 느낌, 약간 작게 만든 기분이라 좀 뭐랄까 뭔지 모르게 장난감 같은데 굉장히 이쁘게 만든 장난감 같은 느낌. VFC는 참 깔끔하게 만드는데 이 피카티니 레일에 손을 많이 펴요. 마감이 조금 날카로워서. 근데 이번에 나온 CM4는 3면 레임에도 불구하고 마감 처리 잘 됐고, 손을 안 대요. 웬만큼 해도 그냥 그 레일 카바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도 제가 보기에는 저기 그 앵글 포 그립하고 이런 거 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이제 PTS용 MPBS인가 뭐가 MP버스인가 요거는 옛날 거는 눌러갖고 여는 타입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닦아기로 해서 힘으로 열고 닫을 때는 그냥 닫고 편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하부 조절할 수 있게끔 레버가 달려있어서 들릴 수 있고, 요거는 보니까 따로 판매가가 한 8만원 선으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구멍이 여기 스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거든요. 앞뒤로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요 단자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보통 이제 주간 사격할 때는 햇빛이 많이 들어갈 때, 광원이 많이 들어갈 때 위로 올려서 구멍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주고, 야간에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려요. 왜 M16 계열도 보면 니은자로 돼갖고 올렸다가 세웠다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야간 사격할 때는 큰 동그라미, 그리고 주간 사격할 때는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근거리 근접 사격할 때도 구멍을 크게 한 걸로 쓰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낮에는 작은 구멍으로 쏘는 게 훨씬 난 게, 어차피 양쪽 눈 두루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구멍이 작을수록 상대방 모습을 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기 편하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30m 이내 사격할 때는 어차피 주간용 사격기제로 놓고 쏴도 되고, 딱 이 딸깍거리는 느낌, 흔들림 없고 참 좋아요 물건.
그래서 이번에 나온 요 PTS CM4 같이 한번 봤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가격은 85만원밖에 안 되고 RM4가 83만 5천원, 85만 5천원에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긴 거 짧은 거 스카우트 버전하고 CQB 버전. 근데 얘는 딱 CQB 버전 하나 나왔는데 가격은 85만원. 가격 싼 거예요. 왜냐면 그게 11년도 가격이니까. 그러면 가격도 적당히 잘 나왔고 성능 개선도 됐고 그리고 모양도 훌륭하고. 예. 보통 중국산 전동건 하나 사갖고 상압을 25 바꾼데 한 15만원 들어가죠. 그리고 레일도 한 이거 한 보니까 17만원 20만원 정도 하는 거고 얘 개머리판도 한 8만원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80만원 돈 들어가거든요. 그판 얘 그리고 요 상간부 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요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세트만 해도 이것도 한 8만원 돈이니까 차라리 요거만 딱 사시면 반동도 이 리콜 그 느낌도 잘 가져가실 수 있고 튼튼하고 얘를 기어박스가 좀 강한 기어박스라 KW께 안 망가져요. 호법 부분이 약간 약해요. 왜냐면 이 스프링 힘이 셀수록 호법이 더 튼튼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발 정도 쏴야지 호법 감이 잡혀요. 호법 잡을 때마다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탄 나가는 건 좀 신경 안 쓰고 모양 멋있고 느낌 좋은 충동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안 맞으면 쫓아가서 맞추면 되니까. 어차피 0.2줄로 놀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능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모양도 이쁘고. 예. 저도 지금 그래서 득템 순위 1위였는데 하나 땡겼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겸사해서 그냥 같이 리뷰를 붙이면 PTS에서 나온 요 소형기 요게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 샀거든요. 얘도 원터치 시계예요. 근데 스위치가 좀 힘든데 빼겠다 했는데 열 때는 맨 처음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헤맸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철판을 앞으로 밀면서 요걸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원터치는 아니고 꽉 눌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와무가 안 돼갖고 갈아버릴까 하다 안 갈았는데 요걸 또 당겨주면서 넣어주면 돼요. 여기 좀 각이 져갖고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끼치냐면 이런 앰프에 달려있는 이런 소형기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어떤 앰프 소형기를 보시던 간에 여기 뭐 이렇게 동그란데 깎여 있어요. 깎여 있는 부분이 여기에 락이 걸린 장면이에요. 방향이거든요. 요걸 끼고 어이씨 좀 안 맞네.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 여기 마사다 있죠. 마사다 이것도 PTW 건데 PTS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웬만한 저기 그 M4에 달리는 시계는 다 달려요.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하면 칼라파시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음기는 소음기도 채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갖고 원터치. 그리고 또 보면 그래도 PTS 거라 갖고 그 소가대 보면 원래 스폰지 다 들어있어요. 소음기에 한 11만 8천 원 정도 하던데 12만 정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얘들은 스프링 들어있어요. 이 스프링이 들어있으면 간혹가다 비비탄이 총구에서 빠져나올 때 그 총열이 어떻게 보면 인너 바렐이 비비탄보다는 약간 더 넓잖아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총의 진동 때문에 튕겨서 탄도가 뻑겨졌을 때 이 스프링이 없으면 스폰지에 꽂히거나 아니면 스폰지가 없는 거였을 때 이 소음기 소관에서 막 뱅뱅 돌았는데 이 스프링 가드가 있으면 비비탄을 탄도가 안 맞더라도 어쨌든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요 소음기 사실 때 소관에 있는 스프링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PTS 나온 디자인인데 어떤 총에다 껴도 이뻐요. 잘 어울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PTS 시리즈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RM4를 보여드렸고요. 기존에 저처럼 이제 RM4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맥풀 요 피맥 요걸 그대로 쓰셔도 돼요. 어차피 딱 맞으니까. 네,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피맥이 오케이. 락이 안 걸리는 거니까 좀 약간 피맥하고 좀 안 맞나 봐요. 약간 안 맞나 보네. 여기 딱 걸려줘야 되는데 들어있는데 그러네. 얘는 딱 걸려주는데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걸렸고
아, 딱 안 맞았어. 네. 근데 피맥은 약간 좀 빡빡한 맛이 있으니까 좀 세게 넣어야 되고요. 피맥도 하여튼 같이 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샀기 때문에 요 노말 탄창 30발짜리 4개 하고 요게 하나 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외관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통 요즘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각 멋있죠? 딱 나오죠? 사이즈 딱 게임하기 딱 좋아요. 딱 접었을 수 있고 이렇게 딱 되고 반동 좋고 탄창 좋고. 그리고 하여튼 일반 노말 탄창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이 피맥 요 탄창이 3개 한 8만원 정도 8, 9만원 하고 개당 한 28,000원 3만원 하거든요. 비싼 편이죠. 근데 일반 노말 탄창 쓸 수 있으니까 만원짜리 탄창 하나 쓰셔도 돼요. 그 대신 리콜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아마 30발 다 찼다는 그 부분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용 가능하다 해서 오늘 요거를 같이 만져봤습니다. 총 아주 훌륭합니다. AR 계열 그 돌격 소총 하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가스건, 겨울에는 가스건을 못 쓰니까 가스건 대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요거 한마디로 개머리판 바꿀 것도 없고 핸드그립 바꿀 필요도 없고 핸드가드 요 레일가드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진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놀기 딱 최적의 총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CM4. 예, 지금 보니까 그 건사이트는 여러 군데 파니까 예, 얼른 구입하세요. 이것도 품절되면 아마 얘들 라이센스 때문에 아마 2년 정도 팔고 안 팔 거예요. 아마 있을 때 사야 돼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게임만 뛰고 집에서 혼자서 막 무한격발만 안 하시면 한 5, 6년은 너끈히 쓰는 총입니다. 예, 본전은 뽑고 사준 총이 또 기본적으로 여기 슬링고리 걸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요. 차세대 시리즈는 요걸 또 사러 사야 되고, 또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달아달라고 갖고 오시면 공인비도 10,000원을 받아요. 왜냐면 이거 다 떼야 되거든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차세대 같은 차세대 차세대 같은 경우는 그때 하여튼 여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비를 받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한 거의 3만원 이상 되는 요 슬링고리가 자체로 갈려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딱 하나 사면 웬만큼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0발 정도면 게임할 때 탄창 몇 개 더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M4 계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반 노멀 탄창 쓰셔도 되고 탭 탄창 써도 되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AR 계열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총 완성도도 좋고 품질 좋고 단단하고 적당히 묵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안 부서져요, 리시버가. 그래서 아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센츄리 남즈 CM4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